7월달이었어요. 이 제품을 제가 5월달, 4월달쯤에 이제 농번기가 한참이던 그 시기에 대형 트랙터를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제 마켓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또 다른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약 두어 달 만에 제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트랙터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는 고객분의 연락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업을 시작한 지 진짜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꽤 비싼 이런 제품은 이거를 처음 주문을 받았을 때 진행을 해야 되나 주문을 하고 그리고 국내 통관까지 완료를 시켜서 고객분께 배송 완료까지 시켰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반품이 들어온다던가 AS 상황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 차라리 주문 이행을 하지 말고 주문 취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매번 작고 가볍고 단가가 저렴한 제품들만 취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어떤 단가에 그리고 어떤 크기의 물건들을 판매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다 보면 이 경험을 다시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턱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고객분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이게 관부가세가 붙는 단가의 제품이었어요. 미화 150달러가 넘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고객분께 일단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상품 원가에 러프하게 좀 잡아서 20%에 대한 추가 관부가세 대납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사전에 상세 페이지 하단이나 상단에 미화 150달러 이상인 제품은 관부가세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관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을 하고 그동안 상품을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제 고객분께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고객분도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주문 후에 약 2주 좀 안 되는 기간 후에 통관이 되고 있을 때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은 관부가세를 이제 대납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오바오 이제 판매자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고객분께서 주문하신 옵션에 대한 상품을 선택을 하고 이거 어떻게 배대지까지 배송이 되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는 이게 크기도 있고 무게도 150에서 160kg 정도 되는 매우 무거운 상품이었거든요. 이런 상품은 자기들이 자체 우드 패킹을 해가지고 배송 대행지 쪽으로 이제 배송을 한다 안내를 해주었고요. 참 웃겼던 게 이 주문이 하루 간격으로 추가 주문이 하나가 또 들어왔었어요. 다른 지역의 다른 고객님이셨는데 전날 주문을 힘겹게 처리를 하고 나서 또다시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 주문이 또 들어오니까 이거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인데 내가 바로 또 이거 진행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모든 게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은 처음 진행을 했을 때보다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계처럼 어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연락을 해주신 고객님께 똑같이 안내를 드렸어요. 관부가세 대납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 배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절차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다시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는데요. 통관을 진행을 할 때 국가별로 가공이 되지 않은 원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원목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라던가 열 처리 이런 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기생충이나 우리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해한 해충들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문을 할 때는 중국 판매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한국으로 받을 건데 너희네가 포장하는 이 우드 패킹이 통관에 문제가 없는 우드 패킹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중국 판매자가 이거 한국에 몇 개 수출해봤다. 이거 우리가 내보내는 우드 패킹에는 이상이 없다.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줘가지고 이제 두 건을 동일한 시기에 제가 이용하는 배송대행지 쪽에다가 이제 배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대행지 쪽에다가 주문서를 작성을 하고 기다렸죠. 약 일주일이 안 돼서 이제 배송대행지에 해당 상품이 도착을 했다는 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송대행지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거나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이제 걸쳤는데요. 모든 주문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하셔야 후속 처리가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이미 한국에 통관이 돼서 넘어와 버리면은 이 물건을 구매를 했던 해당 국가로 다시 백십을 한다던가 다시 이게 반품 처리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거의 그렇게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송대행지가 최고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배송대행지에서 꼭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송대행지에 추가 금액을 내서라도 서비스 신청을 하고 검수를 다 끝내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는 트랙터예요. 경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품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외관이라던가 무겁다 보니까 이동 중에 어느 파트가 유실이 됐다던가 파손이 됐다던가 확인을 안 하고 한국에 이미 통관이 돼버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이미 150kg, 160kg가 되는 상품이면 부피도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를 고객이 마음에 안 들다고 저희 쪽으로 반품 신청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받는 것도 일인데 받아서 놓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배송대행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확인과 보완은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통관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상품을 배송대행지에서 검수를 다 마치고 다행히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동일한 시기에 두 품목을 같이 통관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진 설정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실히 안 잡혀 있을 때 등록했던 상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품 가격은 약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거를 다 판매를 진행을 하고 정산을 받았더니 수중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솔직히 이럴 거면은 하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객분이 그 배송기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다는데 이거 자기가 입력했던 그 배송지로 배송이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배송이 가고 있다고